안녕하세요. 원북 작가 이하림입니다. 여러분은 옆집에 사는 분과 인사를 나누시나요? 그분들이 부자인지 아닌지 짐작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 옆집에는 세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한 가정은 얼마 전 새로 이사를 와서 인사만 나누지만 다른 두 가정은 이웃으로 지낸 지 5년이 넘었기에 직업도 알게 되고 그들이 타는 차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자산이 얼마인지 그들이 부자인지 아닌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는 고급 차들도 보이는데요. 비싼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부자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소박한 차를 몰지만 진짜 부자인 지인들을 몇 명 알고 있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은 미국 부자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자 토머스 스탠리 박사는 수년간 부자들의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1996년에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500만 부 이상 판매되었는데요. 20년이 지난 후 그는 과거 백만장자와 신흥 백만장자의 부의 축적 공식을 비교하는 작업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가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의 딸 세라 스탠리 펠로 박사가 남아있는 연구 자료와 원고들을 3년 동안 마무리해서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을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백만장자는 한국 돈으로 자산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요즘은 과거보다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져 누가 10억을 갖고 있다고 해도 부자라는 느낌이 좀 덜합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빚을 뺀 순자산 33억이 있다면 한국 상위 1%로 부자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책에서도 백만장자라는 상징적인 단어를 쓰긴 했지만 저자가 조사한 부자들의 순자산 평균은 대략 50억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득과 재산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은 빚을 제외한 순수한 자산 총액입니다. 반면 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고소득자가 자산을 모을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매달 1,000만 원을 벌어 1,100만 원을 쓴다면 결국 재산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죠.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재산을 모으기 위한 지침이 있습니다. 책에서 등장하는 켄이라는 남자는 아버지가 의사였지만 검소한 환경에서 성장합니다. 켄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며 100억이 넘는 부동산을 남겼습니다. 켄은 아버지가 부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도 결혼을 하고 30년 재무 계획을 세우고 자산을 모아 아버지만큼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유지합니다. 켄의 아버지는 자주 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소유한 것들에 감명을 받지는 않는다. 그들이 성취한 것에 감명을 받는다. 항상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고 돈을 쫓아 다니지는 마라.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부자들은 절약과 절제력이 남들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절제력에는 자신이 얼마를 벌고 얼마를 지출하는지를 알고 흑자가 나려면 얼마나 지출을 줄여야 하는지 아는 것을 포함합니다. 절제력은 재산을 모으게 해주고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절제에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지면서 돈을 모을 수 없기에 선택을 해야 하고 사회 분위기에 역행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는 돈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연간 소비 항목에 대해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돈을 중시하는 마음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자들은 돈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비교 게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을 주변 사람과 비교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무엇을 먹고 어디에 살고 소셜미디어에 무엇을 포스팅하고 무슨 옷을 입는지에 대해 무관심할수록 재산을 모을 기회가 많습니다. 우리는 소비 경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트렌드와 유행은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무관심은 특히 한국처럼 과시적 소비 경쟁에 휘말리는 현상이 강한 문화에서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에 소개된 어떤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10년 동안 아내와 저는 이웃을 따라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스포츠와 연주회 시즌 입장권을 사고 근사한 차를 타고 다녔죠. 제가 일이 바쁘기도 해서 우리는 그런데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늘 절약하고 저축에 힘썼지만 인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사업을 키우고 가족을 돌보는 것 외에 일을 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것만으로도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룬 것들을 누릴 수 있죠. 진정한 부자는 부자인 척을 하지 않습니다.
부자 같은 옷차림에 좋은 차를 모으는 사람이 부자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이 재산을 모으는 이유는 성공을 과시하고 대저택에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부자가 되어가는 여정에서 삶을 통제하고 소비에 통제당하지 않는 데서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진짜 부자를 모방하는 데 관심이 있으신가요? 오늘 한 권의 책은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